마감 전화 팬다운 김동현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에서는 뭐 바이오 제약밖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상당히 좀 쏠림이 심한 것 같은데요. 시장 분위기도 코스닥 쪽이 좀 강한 흐름세이고요. 거래소도 제약주 위주로 해서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좀 밀려나는 흐름세인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연말 연초에 지금 변동성이 계속해서 좀 큰 상황인데 경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대형주들의 실적에 대한 일부 우려감들 뭐 이런 걱정들이 사실 작년도도 그렇고 지금 몇 년째 시장 피로도가 엄청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올해 출발도 사실 현재 출발 상황으로만 보면은 좀 많이들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좀 뭐 심리적으로도 좀 증폭이 돼 있고, 그리고 환율까지 좀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걱정들이 좀 지배하는 구간에서 오히려 틈새 이렇게 좋지 않은데 그나마 좋은 쪽으로 가자 뭐 이런 쏠림 현상도 좀 심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를 하시느냐 아니면 좀 길게 여유 있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전략은 좀 다르겠지만 당장은 뭐 저성장 국면에서 개별 섹터 쪽에 대한 움직임이 유지되면서 대형주들은 뭔가 경제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혹은 뭐 글로벌 경기 지표라든지 이런 어떤 뭔가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는 좀 답답함은 유지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뭐 얼마 더 위험하겠느냐 정도의 생각은 여전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쪽에서요. 종근당과 롯데케미칼, CJ, CGV 주셨는데요. 먼저 종근당 보겠습니다. 어제 일본 쪽에 들어갔던 CKD 11101 말고도 보고서를 보니까 15개 파이프라인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뭐 NH 쪽 이승호 연구원이 13만 원 부르고 나서 뭐 한 하루 만에 바로 오늘 14만 원이니까 목표치를 뭐 만 원 이상으로 좀 뚫고 올라가는 그런 아주 급등세. 장중에는 상한가 쳤었던 상황인데요. 현재 26%뭐 급등입니다. 어제 오늘까지 뭐 한 40% 넘게 아주 폭등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계약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그냥 일본 쪽에서의 이 산업 규모가 뭐 한 1조 원 된다. 이게 지금 매출 1조 원짜리 어떤 계약건이라고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오주들, 제약주들은 지금 사실 기관들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좀 막연한 스토리를 붙여가지고 시세 내기가 제일 좋은 업종 종목들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약간 엔젤 투자 같은 형태가 되어 있어서 뭐 사실상 R&D 하지 않는 제약사들이 거의 없고 이것은 뭐 여타 R&D 위주의 어떤 기술 집약적인 기업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분위기가 이쪽으로 자금이 쏠려 있다 보니까 뭐 있는 거 없는 거 꺼집어내서 다 좋다 이렇게 해버리면 주가가 좀 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제약주는 뭐 많은 제약주들 중에서 이번에 한미약품처럼 뭔가 확실하게 보여준 종목이 급등을 하고 나서 주가의 밸류업이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그 대상이 또 다른 대상이 뭐냐, 뭐 찾기 게임이 막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뭐가 될지 우리 개인 투자자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막연히 분석가들이 좋은 거 다 들고 나와서 이거 하고 있으니까 이 회사도 좋고 저 회사도 좋고 막 이렇게 막연하게 믿고 가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금의 제약주나 바이오주는 그냥 차트로 보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트로 종근당 같은 경우에도 5일선 급등세를 만들어 놨으니까 뭐 이 급등세만 그냥 보고 따라가시다가 급등세 꺾이면 매도해버리는 게 제일 나은 전략이 될 것 같고요. 종근당이라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비슷한 종목들이 뭐 대웅제약이라는 녹십자라든지 옛날 구전통 제약사들 이런 움직임들이 오히려 3차 시세에서는 조금 더 눈에 띄기 때문에 이런 쪽 그냥 차트 보시면서 하시는 게 저는 이후에까지 생각했을 때는 가장 낫지 않을까. 어떤 맹신을 가지기보다는 차트형 매매하기 좋은 종목군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롯데케미칼 보겠습니다. 일단 뭐, 어제도 그랬었고요. 대한유화라든지, 뭐, 하나케미칼, 그 다음에 뭐, 대림산업, 뭐, LG는 조금 쉽니다만, 이 NCC 가지고 있는 업체들 주가 흐름이 오늘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롯데도 한 5% 이상 뭐, 급등세이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의 반영이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대형사들 쪽에서는 뭔가 좋은 걸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대형주들의 경우에는 뭐 이미 소비재 수출 기업들도 IT나 자동차 쪽도 뭔가 눈에 띄게 좋은 거 없고 산업재 전반이 부진하고 뭐 금융 쪽도 뭐 딱히 좋을 거 없고 그런 상황에서 유가가 낮아도 이 낮은 유가의 상황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마진 스프레드는 좋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장의 어떤 이 또한 어떻게 보면 틈새가 될 수 있겠죠. 세상이 다 안 좋은데 좋은 걸 찾아라. 뭐 이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이 자금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것에 NCC는 포함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지난 10월 말에 나왔던 삼성의 화학사업부에 대한 인수 우려감, 뭐 그 또한 지금 이겨내면서 외국인 기관 수급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은 다시 트레이딩 가능권으로 좀 들어왔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기준 가격대는 25만 원 이상권역에서는 상단 시도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CJ, CGV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을 보니까 그 작년에 랠리 주도했던 쪽들로 다 그냥 뭐 음식료도 그렇고 크라운 제거도 그렇고요. 좀 했던 쪽들로 다시 물론 CJ는 좀 쉬고 있습니다만 CGV나 이런 쪽들 비슷한 컨셉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CJ, CGV가 거의 사상 최고치 부분까지 올라왔습니다. 6% 아주 급등하고 있는데요. 어떤 대응 필요하겠습니까? 예, CJ, CGV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급등수를 늘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성장 전망이 아주 유효한 상황이고 앞서 말씀하신 작년에 좋았던 주식이 한 반년 쉬다가 다시 움직이려는 모습의 이유는 연초로 넘어왔는데도 뭔가 어떤 경기적인 요소라든지 글로벌 어떤 매크로 변수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크게 바뀌지 않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걸 안도감이라고 해야 될지 좌우간 작년이랑 별 다를 거 없다. 그렇다면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좋은 종목에서 자금은 크게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믿음으로 오히려 재차 시세를 좀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순응할 필요는 있겠고요.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어떤 경기 쪽에 대한 아주 가시적인 어떤 변수가 전환이 나타날 때까지는 이런 현상들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앞서 얘기했던 오스테인 플란트를 필두로 하는 의료기기 쪽도 실적이 좋고 성장이 나오는 주식이 재상승했듯이 지금 미디어 관련 쪽에서도 뭐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섹터는 시황의 어떤 답답함과는 무관하게 오히려 나머지가 다 안 좋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 부각되는 시세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락 쪽 보겠습니다. 지금 뭐 환율 부분도 불편해서요. 외국인 쪽도 매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 먼저 보시면 지금 오늘 한 3% 하락해 있습니다. 어제 또 우연찮게 애플도 같이 좀 밀려서 나온 상황이라서 글로벌하게 어떤 그 휴대 단말기에 대한 뭐 시황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오늘 좀 밀리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어떤 좀 업종 그 지수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시황과도 좀 연결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삼성전자 실적 부진은 사실 코스피 전반의 움직임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파괴력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가총액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어떤 가중평균 지수 산정 방식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약하면은 뭐 전반적인 지수 움직임은 나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히려 더더욱 뭐 중소형 쏠림 현상이 좀 강화된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좀 재밌는 현상은 지금 지수가 최근에 좀 상당히 약한데 ADL 지표를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수가 지금 12월 달 이후에 뭐 계속해서 약세 구간인데도 ADL 지표가 지금 빠지질 않습니다. 이 말은 대형주들은 나쁘지만 중소형주는 괜찮은 이런 상황을 오히려 삼성전자 좀 가중시키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 발표가 나와야 되고요. 얼마나 기대했던 것보다 나쁜지 정도만 확인한다라면은 어차피 삼성전자는 기본적인 이익업이라든지 뭐 주주 환원 정책 등으로 봤을 때 이 110만 원대를 크게 이탈하지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110만 원, 한 145만 원 정도의 큰 박스를 지금 2년째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하단에서 실적이 뭐 약간 감소 정도로 나온다라면은 다시 또 반등을 하면서 지수도 또 박스 하단 잡아주는 뭐 그런 정도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산업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그 음식료랑 제약바이오, 그리고 일부 이제 유통, 편의점 주식보 이런 쪽들로 좀 쏠림이 나오면서요. 지금 단계 좋았던 오일리 쪽하고 2차 전지나 뭐 전기차 쪽 일부 종목군들은 좀 많이 밀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 산업도 좋지 않습니다. 지금 테슬라 쪽 매출 관련한 이야기도 약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뭐 약세권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좀 전략을 짜야 되겠습니까? 끝났다고 보진 않습니다만은 전기차 모멘텀은 아무래도 이번 CES와 함께 디트로이트 모터쇼까지는 조금 연장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스토리는. 그리고 이 전기차 쪽을 보실 때 가장 참고하셔야 되는 내용은 2차 전지 쪽은 사실 지금 뭔가 큰 변화는 없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지금 움직였던 많은 뭐 비애니 솔루션을 포함해서 이런 주식들이
이번 실적 발표가 나오면은 시세보다는 못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한 조정은 좀 대비하셔야 되겠고, 오히려 이미 뭐 전기차 쪽 테슬라를 포함해서 공조기기 쪽은 매출 증캐파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지는 조금 멀고 공조계는 오히려 이미 진행돼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한원 시스템이라든지 우리산업이라든지 뭐 경량화 현대 EP라든지 이런 주식들은 실적도 양호할 거기 때문에 조정은 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고요. 전기차 라인은 중장기적인 트렌드로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조정은 매수 기회로 활용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LG노텍 보겠습니다. 오늘 글쎄요, 한 7% 빠졌다가 지금 현재 낙폭을 약간 줄여놓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약세 흐릅니다. 목원 창구로 한 4만 주 팔자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 종목이 좀 악재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좀 찾아보고 있는데 뭐 이게 왜 이렇게 빠지나 하고 뭐 여러 가지 뉴스라든지 이런 쪽을 좀 수집을 해봐도 딱히 포착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수급적인 한쪽 일부 창구에서의 어떤 공격적인 매도가 아닌가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돌발 하락이 나올 때는 한 가지를 특히나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한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움직임이 산업재 쪽에서는 만약 나와버린다라면은 이거는 뭐 그냥 메이저 마음입니다. 여기서 그냥 확 밀어버려도 할 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산업 자체가 괜찮은 쪽, 다시 말해서 불경기고 저성장이고 대형 산업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데 뭐 예를 들어 LG 노텍 같은 경우 카메라 모듈 쪽은 여전히 성장 스토리가 충분하게 나오고 있고 뭐 가동률 자체도 괜찮은 상황이고 이런 주식이 빠질 때는 오히려 좀 버틸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은 플러스 성장이 가능한 이 매출 이익 성장이 근시일 내에 가능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섹터별 평가를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크게 도태되지 않는 기업은 변동성 조정을 좀 받아낼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감전 업앤다운 김동현 전문가였습니다.